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K리그2에서의 일부 구단들 이적 시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일부 복귀를 꿈꾸고 있는 두 팀, 대구FC 그리고 수원FC의 이적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서 강등을 당하게 됐고 2026년은 K리그2에서 맞이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K리그1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두 팀인데요. 과연 어떻게 또 겨울 이적 시장 시즌을 보내면서 팀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F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6명부터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대희 키퍼, 백후에는 김현준, 카이오, 우주성, 황재원, 위에는 정치인, 김정현, 라마스, 한종무, 투톱에는 김주공과 세징야가 있었고요. 플러스 6명에는 오승훈, 장성원, 박진영, 에드가, 정우재, 정재상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또 가져갔었습니다. 이 중 주요 아웃을 보면 아웃이 사실 꽤 많습니다. 이게 강등이 된 팀의 좀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오승훈, 최영훈, 김현준, 홍정훈, 우주성, 조진우, 박진영, 김진혁, 김정현, 이용래, 이진용, 권태영 참 많이 선수들이 이탈을 했고 이거를 말씀드리면서도 진짜 많이 나가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아웃에 대해서 빠진 선수가 많은 센터백 그리고 미드필더 보강이 필요했고요. 전력 외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 라마스, 까를로스, 정우재 이런 선수들에 대한 정리도 현재 대구는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인을 보면 키퍼진에 일단 2명이 빠졌기 때문에 고동민과 박성수가 들어왔고요. 센터백 김영진, 김주원 선수 들어왔고 센터백이나 왼쪽 풀백 모두 볼 수 있는 황인택 들어왔고요. 미드필더진에는 한국영, 류재문, 김대우 선수가 들어왔고 공격진에는 박기현 그리고 박인혁 선수가 영입된 대구FC입니다. 자, 이러한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이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예상 베스트 11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4-4-1을 그대로 기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태희 키퍼, 장성원, 김형진, 김주원, 황재원의 백포라인, 정치인, 한국영, 르제문, 지오바니, 그리고 투톱에는 세징야와 김주공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27.5만 유로 정도 오른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베스트 11 보시면 까요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까요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사실 이 영상이 지금 수요일에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는 금요일 즈음이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또 댓글을 달아서 제가 좀 뭔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베스트만 보면 사실 K리그2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백 라인에서 다소 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영진, 김주원 모두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이외의 라인들이 이미 또 K1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K2에서는 충분히 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김병수 감독의 어떤 지도력 이런 부분이 이번 시즌에 조금 더 평가를 받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김병수 감독에 대해서는 지도력이 그 선수들에게는 특히나 증명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대구FC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전 한국영 선수의 영입입니다. 90년생의 삼선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는 지난해 전북 현대에서 뛰다가 올해 대구FC로 이적을 했는데요. 한국영은 삼선 자원으로 여전히 가치가 높은 미드필더입니다. 삼선 자원이 사실 K리그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한국영이라는 선수의 존재감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풍부한 경험, 그리고 능력치를 기반으로 한 조율 능력, 그리고 기존에도 갖고 있었던 좋은 수비력 이런 부분들은 한국영 선수에게 여전히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K2에 온 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한국영 선수의 대구 이적은 꽤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전북에서 또 더블을 기록했는데 그 팀에서 로테로 활약을 했고 그래도 출전 시간 제가 보여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출전 시간이 꽤 또 로테이션급 치고는 많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부상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오랜 시간 뛰었을 거고 한국영 선수는 그만큼 K1에서는 기량이 입증이 됐는데 K2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명수 감독과 다시 한번 합을 맞추게 되는 한국영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이적을 했는데 바로 부주장 선임이 된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한국영 선수의 활약 한번 지켜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구FC 이적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FC 바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예상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4-2-3-1입니다. 안눈수 키퍼, 백보에는 이시영, 이현용, 최구백, 김태한, 중원에는 이재원, 한찬희, 루안, 스리톱에는 안데르손, 서재민, 사박 선수가 있었고요. 이지솔, 이용, 노경호, 황재윤, 김경민, 윌리안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안데르손 선수는 여름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끝까지 베스트 11 많은 출전 시간을 뛴 선수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 주요 아웃을 보면 안준수
김현수 키퍼가 나갔고요. 수비진에는 이용, 김태환, 최병혁 선수가 떠났고 윤빛가람, 루안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안현범, 사박 선수가 공격진에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비 라인의 개편 그리고 핵심 외국인 선수 이탈에 따른 보강이 필요해졌는데요. 안데르손 선수의 자리는 윌리안으로 메웠지만 루안과 사박의 이탈 혹은 이탈 예정에 대해서는 보강이 아직 완벽하게 되었냐라고 한다면 프리조 선수도 아직 오피셜이 지금 영상 제작 시점까지는 늦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했고 김태환과 최규백은 지난해 또 베스트 11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자리가 개편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요인을 보면 키퍼진에는 양한빈 선수와 정민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주전 키퍼 안준수 선수가 떠난 데에 대해서 두 명의 주전급 골키퍼죠. 양한빈 선수를 베껴서 데려왔고 정민기 선수는 임대 복귀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됐습니다. 수비진에는 조진우, 강윤구, 홍준호, 델란 선수가 영입이 됐거나 될 예정이고요. 미드필더진에는 구본철과 프리조 그리고 공격진은 최기훈과 김정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델란 선수와 프리조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이 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에 영상이 올라갈 때 즈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뭔가 바뀐 부분이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제가 또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요인을 보면 주요 9만큼이나 많이 데려왔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겨울 이적 시장을 반영해서 올해 예상 베스트 11을 한번 짜봤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4-3-3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박건호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백3를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발생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수원FC가 또 좋은 센터백들이 많기 때문에 백3를 가정으로 해서 제가 3-4-3으로 포메이션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정민기 키퍼고요. 백3에는 델란, 조진욱, 이현용, 윙백에는 서재민과 이시영, 중원에는 한찬희와 이재원, 공격진에는 윌리안, 프리조, 하정우 선수까지 일단 예상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60만 유로 정도가 올라갔는데 현재 트랜스퍼마크트에서 200만 유로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프리조 선수의 효과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정우 선수가 현재 10만 유로로 그렇게 가치 평가를 높게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실력과는 좀 다르게 그런 상황인데 이 톱에서 외국인 선수의 영입이 또 잘 이루어진다면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하 감독의 포메이션 제가 지금은 3-4-3으로 넣어놨습니다만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고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제가 이시영 선수 등번호를 7번으로 잘못 넣어놨네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수원FC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의 스텝업은 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원FC의 이적 시장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구본철 선수입니다. 구본철 선수를 제가 베스트 11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99년생의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수로서 다양한 활용도를 통해 뎁스의 눕기를 늘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구본철 선수를 조금 더 높게 봤는데요. 공격적인 능력 그리고 활동량이 모두 뛰어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원FC의 에너지 레벨 증가에도 기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난해 또 루안 선수가 이야기를 했었던 김포로 떠난 루안 선수가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 수원FC 선수들이 뭔가 의지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본철 선수가 이런 부분들을 잘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구본철 선수는 강원 소속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도 나서면서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했습니다. 20경기 나서서 3골과 1개 도움이면 적어도 4경기 동안 한 번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거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증명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컵대회에서는 구본철을 쉽게 막을 수가 없다. 이 3골과 1개 도움 모두 다 컵대회에서 기록한 점이기 때문에 컵대회에서 수원FC가 물론 중점을 두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대회에서 구본철은 꽤나 효율적인 카드였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선수로 뽑았는데요. 박건하 감독의 활용 방식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구본철을 어떤 포지션으로 보느냐, 공격수로 보느냐, 미드필더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고 이선 교통 정리와 함께 중요한 선택 지점이 될 텐데 이걸 박건하 감독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구본철 선수가 팀에서 해야 될 역할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99년생, 이전에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28살의 나이기 때문에 팀에서는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나이거든요. 과연 구본철 선수가 어떻게 이번 시즌을 보내느냐가 수원FC의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수원FC 이적 시장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구FC 그리고 수원FC의 이적 시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두 팀 1부 리그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강등을 당하고 첫 시즌이기 때문에 의지도 있겠지만 약간은 불안함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두 팀 다 이적 시장을 잘 보낸 것 같기 때문에 여러 팬분들께서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금요일에 올라갈 영상을 수요일에 제가 지금 미리 수요일 새벽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미리 만들고 있는데 이후에 오피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뜬다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좀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